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혼 한강으로다가 이거 어감이 좀 결혼 못하면 한강 가라 이렇게 미혼 한강이 들릴 수 있지만 그거 전혀 아니고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 반면에 한국 증시는 강세, 이걸 줄임말로 미혼 한강이었습니다. 하여튼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상승, 이렇게 이제 엇갈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 증시는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모처럼 에코프로 그룹주들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코스닥 수급을 전부 빨아먹던 엔캠이 오늘 꺾이면서 다른 코스닥 개별주들도 모처럼 봄볕이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등장한 애플카가 전기차 생산을 드디어 포기했다는 소식에 우리 현대차, 기아가 정말 봄 기운이 제대로 돌았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오늘 밤에는 좀 숙면을 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2월도 하루 남았고 내일 모레가 3일절인데 과연 2월 말 윈도우 드레싱이든 아니면 3일절 기념 유관순 누나 랠리든 하여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PC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 아마도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기서 결판이 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우리는 이제 금요일이 3일절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PC 물가 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일이 사실상 내일 말고는 없죠. 근데 지난 1월 CPI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1월 당시 미국이 동부는 엄청난 한파와 눈폭풍으로 인해서 물류 차질이 생겨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고, 반면에 서부는 또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소비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갔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PC 물가 지수 역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내 서열 3위 정도 되는 뉴욕 연은총재 존 윌리엄스가 자꾸 연준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마라, 그냥 연말에 하는 걸로 알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원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3월이다 했다가 아니다 5월이다 했다가 6월만큼은 확실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연말 금리 인하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고, 또 간밤에 연준 이사 미셸 보우만 이분도 인플레이션 연준 목표치 2%가 만약에 달성이 되면은 금리 인하 준비를 하는 게 맞겠고, 2% 어쨌든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 논리가 맞겠는데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하 준비할 필요가 없는 단계다 아직까지는. 하여간 이번 PC 물가 예상치가 전달 2.9%에서 0.1%포인트 떨어진 2.8% 정도가 지금 예상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0.1%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앞에 갑자기 3자가 붙는다? 그럼 이제 월가에서는 또 한 번 그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뭐 이런 반응으로다가 갑자기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일시에 출구로 사람들이 막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또 그놈의 셧다운, 이게 이제 미국 정부 폐쇄 가능성인데 지난번에 임시 예산안 편성한 거 또 돈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 3월 1일이 마침 또 데드라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은 전달에 비해서 그리고 예상치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미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비중 3위 종목인 애플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간밤에 애플이 그 애플카 프로젝트 팀을 해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플 주가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보다 2배 넘게 올랐으니까 뭐 월가의 반응은 그까이 거잘 때려쳤다, 뭐 알턴니 빠진 거 같이 개운하다, 뭐 일단 이렇게 반겼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전기차라고 해서 아무 근본도 없는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 현대차, 기아 정말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3번째인가 4번째로 전기차 생산 시작했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을 지금까지 뭐 꾸렸다 해체했다 한 이랬던 것만 바를 정자로 한 2-3개 정도, 한 10번도 넘는데 이번에는 레알로 완전히 접은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원래 애플카 2025년 이제 내년 출시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앞두고 팀을 해체했다는 거는 뭐 당분간은 아니 그냥 영원히 만들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애플카 프로젝트가 일명 타이탄, 여기 관련 직원만 2,000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뭐 일부는 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AI, 이 인공지능 개발팀 쪽으로 발령을 낸다는 내부 소식통이 있습니다. 현지 SNS 반응을 보니까 애플카의 이제 핵심 기술은 역시 자율주행이었는데
그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이 기술에 아무래도 애플이 실패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애플카 내년에 출시할 때 기존 자율주행 레벨 3 정도 기술이면은 테슬라하고 차별화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 뭐랄까 혁신의 성애자 팀쿡 입장에서는 괜히 그럼 체면만 구기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애플이 사실 가지고 있는 이익 잉여금 현금만 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그냥 루시드 모터스 같은데 하나 인수하면 그만이었잖아요, 솔직히. 레벨 3 만들 것 같으면. 루시드가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72억 달러니까 이거 지분 절반만 인수해도 36억 달러면 애플 보유 현금 비중에서 20%도 안 되는 건데, 하긴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서 애플이 세상에 없던 그런 레벨 4급의 혁신을 못 내면 보나마나 저 테슬라 따라 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전 단계에서 포기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현지 SNS에 보면은 애플이 전자제품 중에서 못 만드는 것도 있었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라는 게 아직까지 그 반도체 납땜질 좀 해가지고 뚝딱 나오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깝치지 마라. 이런 소리고, 또 이제 일부 애플 바들은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 담당 일진으로 꼽히는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하여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별명이 연준 민간 대변인이면 이 고밍치는 애플의 명예 CFO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애플에 관해서라면은 뭐 신제품 일정하고 또 폭스콘의 주문량 몇 개인지 그리고 실적도 뭐 거의 예언가 수준으로 항상 때려 맞추는 그런 사람이 고밍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한참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 나오고 애플카 2025년 출시 막 이가 떠올랐을 때 고밍치는 아마도 애플카를 현실에서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근거로 들었던 게 이제 아이폰만 해도 부품 수가 1000개가 넘는데 애플카의 경우는 예상 부품 개수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 근데 아무리 애플 벤더사를 다 뒤져봐도 애플카용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없고 그런 계약을 맺을 거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애플 전기차는 그냥 인공지능 파트에서 자율주행도 하나의 실험 차원 내지는 그냥 그야말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몇 년 내로 애플카가 굴러다니는 걸 눈앞에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박 모드로 그때 후려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 아이폰도 그 부품 중에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근데 애플카도 보면은 뭐 전장을 LG전자 마그나 거기서 맞든지 하여간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 애플 벤더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애플카가 애플의 인공지능 AI 개발의 한 분야 정도였다고 봤을 때 이미 이제 애플은 작년에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30개 넘게 인수했고요. 그다음 이제 요즘 주목받는 챗 GPT의 경우는 이미 아이폰 시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애플 내부 관계자들, 개발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이미 챗 GPT에다가 번역 기능까지 호환되는 프로그램 정도는 예전역에 다 완성을 해놨고, 다만 이제 우리 삼성 갤럭시 S24에서 먼저 치고 나간 실시간 동시 통역 요 정도는 이제 막 애플도 베타 테스트 정도는 들어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뭐 오피셜은 아니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베타 테스트라는 뜻은 뭐냐,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24 열리는데 여기서 애플이 우리도 그거 만들었다 하고 이제 갤럭시 S24의 그 동시 통역 기능 들어간 그 디바이스를 선보이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애플카 만들기도 전에 퍼져버린 이거를 우리 K증시에서 접점을 찾아본다면은 뭐 당장 현대차 기아는 오늘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전장 쪽 협력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LG전자는 이제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장 초반에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라이벌인 삼성전자는 약간 이제 표정 관리 내지는 우참 실패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일단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게 엎어지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애플도 이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AI 그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쪽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서면은 삼성전자도 약간 쫄리긴 하죠. 그래서 다시 그 애플 담당 일진 고밍치에 따르면은 애플이 올해 서버 구매에만 47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인데 이거는 분명히 AI용 뭔가 거대한 기능을 지금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 될 수 있죠.
여기는 뭐 단순히 챗 GPT를 활용해서 뭐 검색이나 통역 번역 이런 기능 말고 이제 3D 홀로그램 이런 쪽으로까지 애플이라면 충분히 이제 판을 벌릴 수 있다는 게 거밍치 예상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애플 비전 프로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사용자 테스트 초기 단계에 이미 들어간 걸 수도 있고, 하여간 온 디바이스 AI에서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보다 스타트는 늦었지만 대신에 기왕 하는 거 완성도 높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또 반도체야. 근데 애플이 어떤 AI를 구현하는 기기를 만들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그 기능을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어쨌든 간에 메모리 용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처음 공개했던 1세대 아이폰이 그때 이제 2007년도였잖아요. 그때 메모리가 4기가, 8기가 이렇게 두 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용량 점점 올라가서 뭐 64기가, 128기가 막 올라가더니 결국 가장 최신 아이폰 그 15의 경우는 512기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아이폰만 해도 1000GB짜리 메모리 용량 시대가 곧 온다. 그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역시 반도체는 한반도산 메모리죠.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반도체 자체 설계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그러다가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뭐 중국도 이미 화웨이 같은 데는 자체 프로세서 반도체 설계 가능한데 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때문에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설계와 생산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은 설계가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건설하든 뭐 견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치면은, 반도체는요 뭐 수율, 발열, 전력 소모 하여간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인 거야. 정말 양산 단계까지 가려면. 런하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에서 하나 제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잡겠는데요.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 대만 총통이 버선발로 달려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대만 총통 이름을 리사수라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리사수는 AMD 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여기도 엔비디아랑 약간 라이벌사인데 AI 반도체 만드는 거기 CEO 이름이 리사수고요. 그때 달려나갔던 대만 총통 이름은 차이잉원이 맞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둘이 좀 닮지 않았어요? 거의 양희은, 양희경 그 누님들 느낌으로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미국의 대체육 제조사 비욘드 미트 실적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우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2달러 40센트 손실 나와가지고 예상치 89센트에 비해서 손실폭이 3배 정도 컸는데요. 그럼에도 매출은 다행히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74%나 지금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 13달러. 그럼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이 비욘드 미트 주가가 과연 어땠냐 하면은, 당시에 뭐 친환경에다가 뭐 비건 식품에다가 동물 사랑 어쩌고 하여튼 좋은 테마 다 갖다 붙여서 그때 주가 200달러 넘어갔었는데, 어제 종가 7달러 52센트. 그리고 오늘 새벽 애프터마켓에서 74%가 올랐다고 해도 겨우 13달러입니다. 다음, 아까 이제 요 인터뷰도 또 외신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에너지부의 제니퍼 글렌홀름 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순항 중이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한대요. 이건 이제 아마도 지난주에 그 바이든이 갑자기 미국 전기차 전환을 좀 늦출 수도 있다고 그 전미 자동차 노조 UAW 비공개 미팅에서 얘기한 거, 이것 때문에 워싱턴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근데 이 제니퍼 글렌홀름이 얘기한 거 중에 조금 주목을 할 거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 원인으로 전기차 가격이 높은 거하고 충전 인프라 부족 이렇게를 꼽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인프라 확충을 서포트하고 또 업계에서는 좀 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그럼 결국은 또 LFP 아닌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JP모간이 동아시아 분석에서 아예 제목에다가 한국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박제해 버렸는데,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그 어떤 불확실성 증가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JP모간이 하우스 뷰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또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보면은 특히 이제 K증시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K증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경기 사이클 실적 회복의 초기 단계에 이제 지금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판단을 하고, 또 AI 테마에 대한 노출과 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집중을 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다 식은 떡밥인 밸류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최근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 평가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 점수가 가장 많이 개선된 걸로 나왔고, 또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우려 해소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 거래소, 규제 당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이 한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더하고 있대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밸류업 관련주들로 딱 4종목을 찍었는데, 그 4대 천왕은 바로 KB금융지주, 삼성화재,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HSBC가 삼성화재에 대해서 이제 동종업계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 계획, 뭐 당연히 이제 배당 증액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한대요. 대신에 삼성생명이 이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 지분이 15%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자회사가 될 수 있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자. 그럼에도 삼성화재 목표가를 기존 31만 2천 원에서 이번에 3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다음 JP모간이 현대해상에 대해서 올해 이제 고령화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 이런 걸로 상품의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손해율은 현대해상의 약간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3만 2천 원. 이어서 UBS가 한화오션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실망에다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올 게 없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장기로도 2026년까지 수주 전망을 5에서 17% 하향할 경우 목표가는 33% 하향이 맞다고. 그래서 한화오션 목표가 2만 4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다음 모간 스탠리가 여기 요즘 K증시에 완전 진심을 다해서 커버리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한 양행에 대해서 미국 FDA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서 라이브 레반트와 유한 양행이 제휴한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에 대한 존슨앤존슨의 신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서 승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FDA 최종 승인은 올해 8월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득할 경우에 레이저 티닙을 첫 환자에게 투여하면 미국의 경우 내년 1분기 6천만 달러, 유럽은 3천만 달러 수익을 예상한대요. 그래서 유한양행 목표가 7만 1천 원에 투자 의견은 이퀄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맥쿼리에서 AI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에서 선호하는 종목들로 대만의 크로마, 그리고 일본의 이바이든하고 디스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만 TSMC, 마지막으로 역시 대만 위스트론, 이렇게가 바로 맥쿼리 픽입니다. 역시 오늘도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2월의 마지막 거래일 29일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3일절로 공휴일 겸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증시 시작은 다음 주 월요일 3월 4일이 되겠는데, 내일 정부 일정보다 앞서 있는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퀀텀 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 출범. 요 퀀텀 코리아는 양자기술, 암호기술, 그리고 작년에 상상초, 그 LK99 검증했던 한국 양자정보학회, 이런 데가 공동 주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증시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 초전도체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이벤트. 올해는 6월 25일에 열리는데 정부가 지금 총선 앞두고 일찌감치 흥행에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다음 내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이런 이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내일 조류 인플루엔자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라는 이 발표도 정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청정 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LNG, 탄소 포집, 석탄가스화 발전 이런 것들. 다음 내일 정부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지자체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요걸 예정하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UAM, 그 도심 항공교통이나 드론 택시, 무인 이동 택시 요쪽. 다음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키워드는 역시 부채, 영끌, 가계부채 뭐 이런 거 나오겠고, 그럼 증시에서는 좀 비정하지만 채권 추심, 신용정보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이 2023년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공개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외 직구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해외 여행객들의 지출 같은 게 핵심이고, 증시에서는 역시 간편 결제.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자동차 부품 모듈화 기업 삼현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 그리고 유진 스펙 10호, 다음 유안타 스펙 15호가 내일 상장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는 한화, 고스트 스튜디오, 미투온까지.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를 드디어 출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목요일 자정, 그러니까 금요일 0시에 마침내 미국에서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오스탄 골수비, 시카고 연은총재 연설도 있고요. 내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베스트바이, 그 다음에 폴스타, 여기 전기차 브랜드, 그 다음에 버켄스타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 목요일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델 컴퓨터하고 휴렛 패커드,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회사 오토데스크까지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신년 연설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3월 4일에는 월요일인데 이날 중국이 이틀 일정으로 양회를 개막합니다. 또 그리고 바로 다음날 5일 화요일은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이 공식 대선 후보 선출을 확정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그놈의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99%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